예,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한 경제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상당히 유가 상승이 좀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현재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석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3차 석유 가격제를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워낙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최고 가격제도 일단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일단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 2,000원을 넘어섰는데 네. 아마도 3차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서울 지역은 리터당 2,000원 이상의 가격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이제 보통 세계 기름이 세 개 있잖아요. WTI,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는 두바이유를 쓰게 되는데 네네. 두바이유는 선물 가격이 없습니다. 이제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인데 벌써 배럴당 130달러, 140달러입니다. 네. 나머지 WTI, 브렌트유도 배럴당 110달러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쟁과는 조금 무관하게 실제 잘 풀린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배럴당 뭐 100달러가 넘어가면 위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옛말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최고 가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을 두고 좀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상반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유가가 오게 되면 한 축에서는 기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부제다, 10부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배려를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덜 써야 되는 고유가 기간에 그냥 똑같이 쓰거나 혹은 뭐 사재기 같은 것들이 섞여지면서 더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월 2주차와 4주차,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 실시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기름을 넣을 때 뭐 가령 뭐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7만 원어치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가득 넣어주세요. 이제 이런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동결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료값이 올라가게 됐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서 전기도 아껴 쓰고 가스도 아껴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때는 좀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떨어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그 정유사와 주유소의 정산 구조를 다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일주일 정산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령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는 일선 정유사에서 바로 안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많이 비쌀 때 사둔 것이 있다. 그 재고가 2, 3주 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국제유가가 바로 유가를 주유소에서 안 내립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2, 3주치 이상, 즉 좀 더 싸게 산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그냥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네. 참지 않고.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당국에서는 아예 정유사에서 주유사로 나올 때 그걸 일주일 정산으로 딱딱딱 하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죠. 일주일 단위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뭐 2, 3주 올릴 때는 뭐 팍 올리고 떨어질 때는 늦게 털리고 그렇게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빠른 정산을 해서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바로바로 담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상승하는데 이것에만 미치지 않고 사실 우리 생활 전반적인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뭐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크게 보면 나프타 대란입니다. 이제 나프타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이 파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나프타, 뭐 납사라고도 하죠. 중동에서 60에서 80%를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이제 이 수급계가 깨지면서 방금 앵커께서는 병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병원의 주사기라든가 수액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비단 병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뭐 종량제 봉투 이런 비닐봉투뿐만도 마찬가지고요. 더 큰 부분이 건설업계입니다.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나프타 이 수급 불균형도 아니죠. 아예 지금 공급이 깨졌으니까요. 2주, 3주만 더 지속되면 아예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암울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나프타의 수급이 30일 내에 한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게 K 제조업 전체가 쉴 수 있는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삼성전자의 정말 기업을 역사적인 이 실적 발표에도 오히려 증시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오히려 빠지는 이유 역시도 네네. 이런 어떤 나프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잠시 뒤에 삼성전자 얘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중동 상황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입니다. 기자회견을 좀 가졌는데 이번에도 최종 데드라인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예, 여러 번 말했고 이번 말하면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시간대로 최후 통첩을 아니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8일 아침 이제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공격 목표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중재국들 사이에서 2단계 휴전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5일 동안 우선 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을 가는 이제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완전히 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걸 좀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란인데요. 네. 이란은 현재까지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우선 휴전 제안을 일치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재국들이 내놓은 그것에 따라서 정말 이 최후 통첩 정말 군사 작전을 이어질지 아닐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4시간 만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좀 시간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저녁 7시, 8시죠. 8시에 이제 만약에 공격을 시작하면 4시간이니까 그날 자정까지 모두 끝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나요? 저는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물들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네네. 어디 해서 4시간 안에 지금 뭐 이란,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특히 공군력이겠죠. 이스라엘이면 공조하에서 4시간 안에 정말 주요 시설들은 다 파괴할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이제 발전소는 민간 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는 이게 전쟁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뭐 담수화 얘기도 했고 교량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민간 시설이고 어디까지가 군사 시설인가 이것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그렇죠. 않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민간인들 쓰지만 군대로도 갈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량 같은 것도 어느 뭐 군용 트럭이 지나간다면 군사용으로도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뭐 합법적이라서 뭐 불법이 아니다,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란 쪽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이제 이란에 있는 청소년 체육부 차관이 청소년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아서 미국의 발전소 공격에 대비해서 그 발전소 주위에 사람 인간 띠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못하게요? 예, 인간 방패를 만드는 지금 뭐 캠페인 같은 걸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라든가 바시즘 민병대, 그 산하에 있는 바시즘 민병대가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밀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인 지역으로 좀 본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이란 정부가 좀 행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민간인 피해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쟁 범죄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추후에 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응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격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민간인을 피신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좀 방패 삼아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누구라고 또 얘기는 안 해서 이게 상당히 모호하게 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란 안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지도부 안에서 뭐 소수라고 볼 수 있는 협상파를 의미하는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란 내에서 현재까지도 체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 또 많은 또 시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이란과 미국 모두 초조하겠습니다만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초조합니다 지금 이것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재국들인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를 얘기하는 것인지 크게 보면 세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측만 할 수 있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중재국들이죠. 뭐 파키스탄이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그 중재안을 마련해서 미국이나 이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미국이나 이란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될까요? 중재안은 처음에 이제 45일간 휴전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종전 합의안 같은 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 네네. 사이에 이제 45일간 좀 냉각기를 갖고 충분하게 뭐 10일에서 10일, 20일에 걸쳐서 많은 이제 의제가 있으니까요. 이란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나누자는 건데 이란은 지금 왜 휴전에 반대하냐면 우선 작년 2025년도에도 미국과 핵 협상을 하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당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3차 회담까지 하고 4차 회담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네. 길게 봤을 때는 작년 2025년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12일간 벌어진 것이 휴전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연속성상으로 보면. 근데 계속해서 미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겠죠. 휴전하고도 항상 공격하는 것이 미국이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거면은 휴전이 아니라 아예 종전 쪽으로 가자, 영구 종전 쪽으로 가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현재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대해서도 현재 좀 적극적인 대답,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조금 열린 자세로 이걸 수용할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측 간의 의견이 좁히지 않고 있고 과연 최후 통첩, 데드라인까지 휴전이 이란이 그 휴전의 뜻을 표명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종전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역대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D-1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커진 날 삼성전자가 정말 역사적인 대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이 D-1이 아니었다면 뭐 삼성전자 주가 5%, 10% 넘게 급등해도 할 말이 없는데 더 올랐어야 할 수 장중에는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으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올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일 석 달 동안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입니다. 이게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압도하는 것이고요. 이 작년 1분기 대비 755%, 8배 넘게 폭등한 이제 그런 수치를 이제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 가전에서 얼마, 스마트폰에서 얼마, 이제 어떤 그런 섹터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서 적어도 41조 이상은 벌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제가 왜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석 달 동안에요 40조 이상의 돈을 버는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사우디의 아람코. 근데 아람코라는 곳 자체는 자기들이 원유파고 마진 붙여서 파니까 일단 좀 제껴놓으면 엔비디아 하나 정도인데 지금 57조로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4분기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래서 올해 60조 시대까지 연다고 보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정도라면 어쩌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한 내년께 뭐 이런 흐름도라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번 돈으로는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또 D-1이 아니겠습니까? 이란 공습에. 그래서 오늘은 뭐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을 좀 반영해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25만 원이다, 35만 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증권사들이 속속 일단 30만 원대로 모든 목표 주가를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은 20만 원 넘게 출발하다가 다시 19만대로 내려왔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거의 200조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250조, 280조, 지금 300조 이상, 320조. 그래서 하이닉스의 200조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500조 영업이익 시대까지 연간입니다. 전망을 하는데요. 다만 주가와 이 부분의 변수, 오늘도 흐름도 봤지만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원유에 대한 수급도 완전히 깨지고 앞서 제가 이제 나프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LNG 가스 부분도 깨지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도 크게 보면 K 제조업 중에 하나고 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헬륨 가스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은 주가 30만 원 시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 300조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2분기에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함께 반영돼 있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1,530원 갔다가 일단 네. 1,500원대에서 1,500 이제 2원, 3원대에서 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좀 연관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0선에서 더 못 가고 누르고 더 못 가고 누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한번 환율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란 좀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면 여름께부터 대량 돈살포, 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지금 달러를 뿌리면서 약세 국면으로 가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봤었던 1,530원대가 일단은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상황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 센터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